안석진 씨네 바순자의 작업실입니다. 와, 여기 되게 예쁘다. 트럼펫 솔로 콘서트. 예. 이 포스터는 제가 직접 제작을 했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와.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직접 제작을? 열심히 그려놨습니다. 미술에 대한 감각도 좋으시네요. 플러팅 해야지. 와, 지휘자실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거 너무 편하네요. 와, 개봉박도. 저희 메인 아까 세팅을 완료했던 저희 와, 여기입니다, 메인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도 연습을 하고요. 네. 특히나 제가 혼자서 뭐 입시 영상이나 뭐 콩쿨에 제출할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네.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촬영하고 가장 네.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되게 넓죠.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뮤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바순의 대표주자로 활동하고 계신 바순자 안석진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름 첫 게스트이죠. 네, 첫 게스트예요. 첫 게스트인데 또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분명은 네, 안석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서울대를 작년에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폴번이라는 폴번 음악대학이라고 저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 있는 음악대학인데 거기를 최근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네. 이제 8월쯤에 입학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학기가 시작이고요. 네. 지금은 한국에서 백수지세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몇 가지 또 그 사전 질문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네. 바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계신데 네. 어떻게 이런 활동명으로 불리게 되신 건지. 네. 바순자라는 네. 이름 자체가 원래는 제가 쓰려고 했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 아이덴티티가 아니었고 네. 예전에 제가 조매령님 방송을 나가서 그때 한참 코로나라는 게 유행했었고 약간 집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고 계신 와중에 약간 뭐 싱크론 오디션 같은 거를 조금 초반에 네. 친구가 그걸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재밌겠다 해서 네. 프로그램을 깔고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했었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거기 이제 싱크론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뭐 팝이나 뭐 재즈나 네. 뭐 심지어 뭐 J-팝을 연주하시는 분들도 거기 많이 계시고 아무튼 그런 데를 이제 클래식 하는 사람이 가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새로운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자신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 어떤 악기를 하는지를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악기 이름만 넣어야겠다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바순이라는 이름을 그냥 썼어요. 그 이름을 참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셨어요. 200명인가 300명 그때 와. 이제 제 오디션 영상이 네. 거기서 이제 뭐 댓글로도 그렇고 그때 생방송 채팅에서도 그렇고 바순자라는 이름들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착안해서 이걸로 가야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래서 그때 딱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돼서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네네. 바순자라고 할 때 네. 좌라는 그 단어를 사실 외국인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외국분들은 모르실 때 그건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네.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아직도 고민인 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많이 생겼고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그냥 AHN 제 성이거든요. 그냥 안군이에요. 안군이라는 이름도 제가 예전에 바순 클래스 있었을 때 아는 선배가 그냥 안군이라고 그냥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디도 안군이라 적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냥 안군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제 이름을 부르거나 석진이라고 부르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딱히 이제는 또 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판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은 제가 이게 사전 조사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사전 조사는 나무위키를 했는데 네. 멋들어지게 그 바순좌라고 영어로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나무키를 보고 네. 이게 영어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애초에 그 좌라는 단어 자체가 네. 해외에서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많이 예상하는 좌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다들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순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악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혹시 악기의 구조나 이런 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와. 네, 이 악기가 바순이고요. 네. 와, 이 실제로 보면 여러분 진짜 커요. 네. 거의 제 최골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서서 연주하면. 와, 그렇구나. 키가 정확한 몇 개인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지금 세워보세요. 네. 왼손 엄지가 9개 정도 돼요. 키가 오.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진짜 많은데? 29개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그러진 않는데 네. 약간 뭐 바뀔 때마다 전부 다 포지션이 달라서 저는 색소폰을 짧게 배워본 적이 있어요. 색소폰 네, 색소폰. 그 주변 분들한테. 되게 네. 과학기들 많이 하시니까. 근데 그것도 엄청 헷갈렸는데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색소폰 네. 연주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약간 사실 리코더랑 좀 비슷한 연주법이 좀 많잖아요. 그 수업이 따로 있어요. 선택실기라고 제가 뭐 바순 전공이라고 하면은 네. 다른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수업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색소폰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뭐 물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불어보고 네. 거의 한 15번 정도 레슨을 받고 그냥 끝났어요. 오. 저한테는 오히려 쉬웠어요. 저는. 왜냐면 그렇구나. 저기 이거는 키가 29개나 있고 네. 색소폰 이제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적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저는 좀 더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사람이 손이 10개잖아요. 네. 그러면 그 29개를 잡으려면은 네. 색소폰은 어쨌든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 바순은 움직이나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무지성. 그냥 이거 잡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는 옮겨가면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쓰고요. 신기하다. 왼손도 9개를 이렇게 다 따라잡긴 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 한 번 불러봐도 돼요? 그러면 뭔가 색소폰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른 느낌이지. 처음에 충격을 조금 받았던 게 색소폰은 네. 오른손 엄지를 안 쓴다는 게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오른손 이렇게 그냥 딱 잡고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다 쓰는데 여기 키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와, 그러네. 와, 장난 아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색소폰을 조금 배우는 동안. 그런데 안 되면 되니까 하나라도 안 되는 게 너무 저에게는 감사하고 고마웠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거를 안 물어볼 수 없는데 네. 악기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악기의 가격. 이 가격이라고 하면은 네.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대략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은 네. 제가 예전에 요를리님 방송에서 네. 제가 한번 말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때는 거의 한 8천? 현재는 아무래도 지금 유로가 좀 많이 비싸지기도 했고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썰을 풀자면 좀 긴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만드는 회사가 되게 뭐랄까 좀 작아요. 약간 그런 간의 수공 같은 네, 느낌이요. 네, 간의 수공 같은 느낌인데 그냥 그걸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이름을 예약을 하고 나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걸 처음에 샀을 때는 예약을 하면은 한 8년 뒤에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악기를 예약하고 받으려면 한 18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18년이요? 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지금. 18일을 기다리라는 건 줄 알았어요. 8년 정도 기다려야 와, 이 악기를. 이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발 빠르신 분들은 네. 거의 한 중학생 때 부모님께서 그걸 예약을 해주시고 뭐 어디 오케스트라 단체에 들어갔을 때 그 악기를 살 수 있게끔 거의 타임캡슐 수준인데요?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해보면 15살 때 예약을 하면 한 33살 때 받으시는 거예요. 와. 아니, 그럼 저는 지금 제가 이제 32 정도 됐으니까. 네. 와, 지금 중반은 저는 40대 중반이나 받겠네요. 중후반이나 받겠네요. 진짜 충격적이네. 정말 네. 압도적인 숫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값이 그렇게 조금 올라갔으니 네. 이제는 앞자리가 높겠죠.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한데 악기에 진짜 덴트 하나 나면 진짜 마음이 좀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약간 차값이랑 거의 맞먹다 보니 네네. 차주분 입장으로 따지자면 네. 이제 뭐 물고기 나오나 뭐 어디 주차하는데 살짝 긁었거나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똑같은 거죠. 와.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나무 악기다 보니까 네. 습도나
아, 온도 같은 거에 되게 예민해요. 나무 악기면 혹시 코팅이 돼 있나요? 코팅이 있죠. 네. 근데도 왜냐면 안쪽이 안쪽 나무 안쪽은 이제 생나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아, 좋죠. 와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제 악기통 안에는 흡음재가 들어있어요. 흡음재가 있어요. 흡음재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습기 빨아들이. 네, 스키 습기 빨아들이. 제습제가 따로 있어요. 아 그렇구나. 흡음재가 있긴 한데 제습제 아 그렇구나. 관리를 하는 편이죠. 그 기타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 잘못하면 막 뒤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요. 와 그럼 큰일 나겠네요. 그 원목이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 가수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본인의 악기 컨디션은 그러면은 몇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곱시 많이 써서. 그러면은 몇 살 때 혹시 처음으로 바순을 시작하셨나요? 직접적으로 바순을 시작한 거는요. 네. 16살 때 처음 접했고요. 그때 처음 접하고 네. 제대로 시작한 거는 17살 때였죠. 만 나이로 치면은 그거보다 한 살 아래. 그때부터 해서 지금 제가 안 봐도 돼요. 정확히 기억하고 언제 시작했는지. 네. 저 2016년 네. 9월 11일 보고 7시 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시간까지 기억을 하세요? 네네네. 그때 제가 처음 악기 작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딱 처음 작업을 그다음에 제대로 바꾸면서 네. 2017년쯤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거의 한 9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나요? 네. 왜냐하면은 근데 클래식 하시니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 중기 교육 그쵸. 때부터 하잖아요. 원래 피아노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오래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난 실력을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재즈 피아노를 이제 클래식 하다가 재즈 피아노 넘어갔는데 네네. 재즈를 거의 고3 다 돼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지금 더 잘한다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연주를 하게 되기까지 그렇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바순을 그때 이제 딱 시작을 하셨을 때 네. 이미 먼저 시작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저 네. 같은 경우도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그래요? 바순이라는 악기 자체가 이제 애초에 가족 자체가 다 음악 집안이었던 거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네. 트럼펫 전공했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 했는데 원래 무슨 악기 하셨는지. 네, 원래는 네. 트럼펫 전공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5학년 때까지 시작을 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 한계를 느끼고 중학교 2학년 때쯤 바순이라는 악기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악기를 시작한 그 연으로 따지면 훨씬 더 길긴 하지만 바순만 치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음악을 어쨌든 일찍 시작한 건 확실하네요. 저 사진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저 2살 때 트럼펫 불고 있는 나중에 그 사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가에 띄울게요. 여기 띄울게요. 근본 음악가네. 와, 나는 이문계 다니면서 저희 음악 진짜 많이 못했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음악하시고 그러면은 되게 음악을 네. 딥한 음악도 일찍 접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 클래시컬 뮤직이라든지 바흐라든지. 네. 그쵸.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클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클래식을 전공하면서도 네. 클래식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예전부터 되게 재즈를 많이 좋아했었고 특히나 다른 장르들 EDM이나 하우스 같은 장르들이나 힙합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되게 여러 장르를 다 너무 좋아했어요. 클래식 빼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용음악을 훨씬 많이 좋아했는데 네. 고등학교 딱 올라오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왜 클래식을 듣나?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왜냐면 실용음악 자체는 그렇게 긴 음악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요즘 나오는 음악들은 다 이제 짧기도 하고 거의 한 40분, 길면 1시간, 2시간 되는 작품도 있고 거기서 오는 감동이 또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모든 장르를 다 사랑하게 돼버린. 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셨네요. 네, 원래는 제가 항상 관심을 뒀던 게 원래는 힙합 정도였어요. 힙합이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했었고 힙합 때문에 미디를 혼자 독학을 했었어요. 미디도 했었어요? 네, 비트 메이킹을 해보고 싶어서. 바소자 비트메이킹 했었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학생 트랩 비트나 랩이나 너무 힙하고 너무 멋지고 요즘 말로 하면 되게 간지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좋아했던 아티스트는 이제 그레이,
선생님이시나 와우. 이 팀님 네. 특히 제가 자이언트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그 스타일 따라하고 싶었는데 네, 첫 그러면 시퀀서가 뭐였었나요? 시퀀스. 네. A부터 뭐 로직. 처음 큐베이스. 시작한 네. 그 시퀀스는 애플 스튜디오였어요. 아, 역시 애플 스튜디오. 역시 애플 스튜디오. 되게 접하기 쉽잖아요, 애플 스튜디오. 네. 저도 애플 스튜디오 시작했어요. 네, 쓰기도 되게 쉽고 네. 특히나 이제 FL 스튜디오 쓰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많고 뭔가 귀엽고 뭔가 과일 같고 간단해 보이니까 그걸로 쓰다가 현재는 로직을 쓰고 있습니다. 아, 로직으로 넘어가셨군요. 네. 저는 그 애플 스튜디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키면은 무슨 캐릭터 이렇게 하나 나왔던 거 아세요? 저 항상 그거 뛰어났어요. 그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 네. 하츠네 미쿠 같은 캐릭터 비슷한 캐릭터 비슷한 게 애플 스튜디오만에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비트 이렇게 할 때마다 네. 맨날 춤추고 있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네. 잠깐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거 약간 조금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가수를 진짜로 시작하게 된 어떤 심리적인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악기에 원초적으로 끌리는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기회상 그렇게 돼버린 건지. 굳이 따지자면은 네. 부모님께서 더 추천하시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제 의지는 아니었고 바순이라는 악기를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되게 생각보다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되게 고음 금관 악기에서 저음 목관 악기로 바뀌에는 갭이 너무 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른 악기이기도 하고 애초에 그 스펙트럼도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 제 입술이 한계다라고 느꼈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제 악기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셨을 때 두 번째는 제가 그걸 실제로 느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입술이 안 된다는 걸 느꼈던 거는 트럼펫을 할 때 제가 오래 못 불어요. 왜냐면 그 주력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한 번 부를 때 얼마나 부를 수 있느냐를 따지는 단어인데 한 곡을 다 못했어요. 한 악장을 다 못했어요. 한 악장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죠? 대체적으로 7분, 8분 때는 뭐 그건 되게 곡마다 다르지만 네. 뭐 하이든이나 힐멜이라는 작곡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좀 돼요. 네, 그게 안 되죠. 그게 오래 못 가고 그래서 딱 느끼고 어쩔 수 없다.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오보에랑 바순이랑 딱 그 두 개를 동시에 했었어요. 오보에가 너무 매력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또 있고 되게 음색이 되게 이쁜 악기로도 유명하고 근데 바순은 생각보다 인지도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 많이 아는 악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보에를 딱 선택하려다가 마침 그 타이밍에 제 이제 둘째님이 바순을 그때 전공하고 있었어요. 네, 하필 딱 그 타이밍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시그러도 해보자 싶어서 일단 풀어봤죠. 쓰고 나서 좀 더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바순에 대해서 뭐 이거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매력이 좀 많아요. 그때 경험했던 바순은 레인지가 진짜 넓어요. 베이스도 되고 바리톤도 되고 테너도 되고 딱 그 3옥타브 정도 되는 그 레인지가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장르와 조금 살짝 뭔가 겹쳐 보이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재즈도 거기 겹쳐 있었고 생각보다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오보에는 과감히 포기했죠. 오보에는 과감히 포기하고 바순으로 들어갔어요. 그 생각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한 11월, 12월 정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됐던 기간이니까. 그렇군요. 네. 저는 왜 기억을 못할까요?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저는 네. 약간 날짜 계산하는 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적어놨어요. 네. 지금도 적혀 있나요? 네, 지금 적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MBTI 뭐이신가요? 뭐일 것 같아요? 일단 2입니다. 2요? 네. 2. 네. ENTP나 ENTP. 아니면은 네. TJ거나 ENTJ. 네. 아닌가요? 두 개 쓰시네요. 저는 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제 네. INFJ고요. 인프제구나. INFJ고요. 네. 의외예요. 의외로요? 왜냐면은 네네. 제가 만났던 인프제 분들은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좀 혼자 많이 계시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고 굳이 이렇게 막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바순장에서는
지금 여기 이제 뭐 대내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이제 유학도 준비하시고 네. 외부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MBTI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INFJ라는 거는 네. 원래는 제가 전직 ENFJ였어요. 그렇군요. 네, 전직 ENFJ였고 현직 INFJ지만 뭔가 사회에 뛰들면서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네. 옛날부터 저도 제가 E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뭔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가끔 기빨리는 게 조금 자주 보이는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뭔가 이 맞긴 하는 것 같은 나이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다시 조사했더니 거의 한 57대 한 43 이렇게 떠가지고 아이가 좀 더 우세했죠. 아이가 우세해졌고. 네네네. 지금은 아이가 한 6, 70 정도 나와요. 높네요. 네, 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루는 콘텐츠도 네. 그러니까 제 개인 이제 뭐 커버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혼자 하는 콘텐츠고 취미도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자기한테 좀 중심적인 활동도 조금 더 전환이 된 거네요. 그렇죠.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냥 네. 개인적인 욕심이 좀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욕심 너무 좋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네네. 콩쿨 경력도 되게 화려하신데 콩쿨을 하시면서 네. 어떤 힘들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는지. 힘들었냐면 네. 이것부터 조금 궁금해요. 본인은 콩쿨에 최적화된 몸이다. Yes or no?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내 뭐 많은 뮤지션들 중에 연주자들 중에 콩쿨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가끔 자기는 사실은 콩쿨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콩쿨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최대한 제 미래 투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입시 준비할 때는 뭐 연습을 하루에 9시간 할 수도 있고 네. 많이 해도 네, 그런 데도 있었죠. 네, 그 이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침 한 9시쯤 연습 가가지고 6시 정도 끝나서 집 가거나 아니면 좀 늦게 가면 12시에 가면은 하루 종일 연습해서 한 11시쯤 집에 가거나 할 때도 있었고 와 엄청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죠. 근데 그 바수는 그러면 주력이 그 정도 되시나 보네요. 아니 안 돼요. 그럼 끊어치는 겁니까? 네. 단타로 해서. 단타. 네, 단타. 스케이핑 하시는 거야? 뭐한 30분 그냥 쫙 풀고 네. 30분 쫙 풀고 한 10분씩 아, 그 느낌이. 네. 네. 좀 약간 빠르게 치고 빠져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와,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콩쿨도 이렇게 나가시고. 제가 콩쿠르 준비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콩쿠르이 2개가 있었고요. 오디션이 2개 있었어요. 해외 파견 콩쿠르라고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 음악 콩쿠르라고 하나 있었고, 오디션 2개는 이제 금호 영아티스트 오디션이라고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 뭐 한국 예종 영재 오디션이 있었는데, 이 4개가 한 달에 껴 있었어요. 한 달 안에 이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오 마이 갓.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오디션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이 3개를 준비하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거의 포기했던 해외학원 콩쿠르가 끝나고 부산 콩쿠르를 하고 가야 됐습니다. 부산으로. 그게 이제 3차까지 했어요.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차, 2차가 끝나고 월요일날 1차였고 수요일날 2차였고 토요일날 본선이었어요.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이네요. 근데 금요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호 영아티스트 오디션이었어요. 와우. 와우. 와! 네, 정말 준비하는데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정신이 나갔겠는데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그걸 다 끝내야 됐으니까 네. 그걸 다 하고 네. 심지어 그때 콩쿠르 하나 더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 더요? 네, 동아음악 콩쿠르라고 국내에서 거의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콩쿠르를 하셨는데 네.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4개를 한꺼번에 다 나가니까 네. 하나 더 하기에는 심지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진짜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4개만 하겠습니다. 힘에 붙입니다. 이건 4개만 하고 다행히 3개가 됐어요. 그때 부산음악 콩쿠르를 감사하게도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음악 콩쿠르를 감사하게도 우승을 하고 금영 아티스트도 붙었고요. 와. 그 덕분에 독주에도 같이 했고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기억이 동일하게 남았고 제일 추억이 많았던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광의 순간들이었네요. 영광의 순간들이었고 네. 지옥의 순간들이었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서 진짜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콩쿠르를 한 달에 4개를. 와.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곡이 있었나요? 칼 마리아 폰 베버라는 작곡가의 그냥 바손 콘체르토예요. 바손 협주곡인데
그 곡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특히 1, 2, 3악장 중에서 두 번째 악장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그토록 정말 서정적이고 뭔가 마음이 아린 느낌이 드는 이 악장은 저는 그때가 그 곡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네버의 마순 콘체르트 이악장. 네,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콩쿨도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오케스트라 협연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꽤 했죠. 네. 꽤 했죠. 그 가장 마음에 남았던 협연의 순간이 있으신지. 네.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제가 한 번은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씨랑 감사하게도 협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디션을 그때 부천 때 그때 곡이 배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곡이었어요. 그때 제 선생님이죠. 제 선생님께서 뒤에 계셨어요. 봐주는 파트 자리에 반주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뒤에서 선생님 지켜보고 계시고 그쪽에서는 저희 부모님 지켜보고 계시고 와, 부담도 정말 컸지만 네.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협연의 순간이니까 좀 많이 뜻깊지 않았나 싶었어요. 아, 그거야말로 정말 영광의 순간이었는데 정말 감사했죠. 네, 스승님이 반주를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어머님 앞에서 그걸 했다는 게 네. 끝나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자고 싶다.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피곤하다.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상형 월드컵 가겠습니다. 작곡가 이상형 월드컵. 자, 그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프로코피에프 네. vs 폼키엘리. 저는 프로코피가 같습니다. 아, 저도입니다. 왜냐면 좀 프로키엘이라는 작곡가를 좀 그렇게 막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저도 그렇게 네. 잘 통합니다. 비제 vs 살레이. 와. 둘 다 어렵긴 해요. 왜냐면 살리에리가 저의 모차르트 시대에 같이 있었던 작곡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비제는 오페라 작곡가여서 그때 진짜 좋아하는 작곡 중 하나이기도 한데 그걸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바네라. 오. 그걸 작곡했던 사람이고 사실 살리에리가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때문에 좀 약간 유명해졌죠. 유명해지긴 했는데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쵸. 약간 이제 너무 질투의 화신처럼 너무, 보여지지만 너무 비운의 인물로 네. 사실은 왕실 작곡가의 그래요. 당시에 제일 존경받은 진짜 교육자예요. 잘하는 작곡가였어요. 네, 모차르트도 엄청 도와주고. 그니까요. 네. 음악도 저도 사실 재밌는 게 저도 얼마 전에 살리에리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종목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맞습니다. 정말. 진짜 네. 진짜 종목 진짜 많아요. 네, 좋은 곡 정말 많고. 저는 살리에리인데 바순자께서는 어떤 저는 그래도 네. 왜 BJ 곡이 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냐 아, 라는 걸 전제로 알고 싶어요. 아, 왜 사람들이 그 멜로디를 많이 알겠어요? 아, 좋고 유명하니까요. 아, 저 BJ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대중 피로라서. 대중 픽으로 가겠습니다. BJ. 자, 이거 좀 어렵네요. 네. 구스타프 말러, 하이든. 말러 하이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로가 이든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하이든 같은 경우는 네. 다들 이제 놀라운 곡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트럼펫 콘서트가 되게 유명하죠. 빵, 빵빵, 빵빵빵빵빵빵 이거 많이 아시니까. 솔직히 저는 하이든은 그 좋은 작곡가. 하지만 저는 말로는 신의 경제라서 그렇군요. 말로 애초에 저는 정말 제가 제 최애 그곡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무조건 말로 2번 부활. 그건 정말 빠질 수 없는 작품이죠. 무조건 말로 전 말로 무조건. 어떤 기분이셨어요? 해보셨을 때? 가끔 저도 그 말로를 보러 가요. 작년에 한 번 보러 갔었는데 네. 오른쪽 옆옆자리 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네. 이 정도구나 싶었는데 그 중간에서 연주하고 있던 생각 미치죠. 네, 에너지가 엄청난 곡이고 그 집중도가 정말 많이 요구되는 곡이기도 하고 그거만한 진짜 완벽한 곡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말러가 그 곡을 쓰기 전에 커리어가 그렇게 마냥 잘 되지만은 않았잖아요. 본인 개인의 어떤 삶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작품이 되게 굉장히 뭐 작품 자체도 그렇지만 그 작곡가 본인에게도 엄청 뜻깊은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곡의 어떤 빌드업 자체가 네. 정말 신의 얼굴을 영접하는 그쵸. 그런 어떤 스토리 서사가 있잖아요. 네.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한다는. 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곡에 녹였는지 참. 그러니까 애초에 말로 이번에 그 웍창 가사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죽음을 뛰어넘어 네.
나는 살아나겠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 돋보이는 가사들이 정말 많아요. 아 맞아요. 계속 시를 언급을 해요. 네. 어쭈 고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감격스러운 그 감동은. 저도 그 말로 처음 들었을 때 이번을 저는 정말 충격을 넘어서 숭고함을 느꼈다고요. 인간의 영혼의 어떤 그런 영적인 레벨에서 그런 숭고함을 이렇게 곡에 내려낼 수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결과는 지금 너무 심취했어요. 이 말로 자꾸 생각나면서 이렇게 하이드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말러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쇼팽하고 윤희상 작곡가. 저는 윤혜상 선생님 정말 존경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음악을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되게 좋아하지 않고 물론 윤혜상 선생님의 그 곡들을 보면 정말 훌륭한 곡들이 진짜 많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도 이 곡은 정말 대단하다. 근데 내 까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어서는.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저는 윤혜상 작곡가 그분의 곡을 몇 번 연주를 해봤지만 진짜 표현에 있어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이 많고 제 표현의 한계를 시험했었던 곡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쇼팽은 왜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어요? 솔직히 네. 아 그렇죠. 네. 물론 쇼팽이라는 작곡가가 오케스트레이션을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 중 하나가 쇼팽 피아노 주곡이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중간에 바스 솔로가 있는데 아 그게 음이 진짜 얼마 없거든요. 네. 저는 이 악장을 좋아해요. 이 악장을 이 학장만이야. 한데 새 음이 징그러워요. 꼭 들으세요. 쇼팽 꼭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네, 정말 좋습니다. 몇 번인지 1번이었는지 2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네. 1번일 거예요. 좋습니다. 쇼팽 가겠습니다. 자, 이번은 저는 이분은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스티븐 콜리스 포스터, 네네네네. 그 다음에 샘벨. 세베르죠. 이거 무조건 세베르. 네.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도 네. 세베르 선생님 작곡하신 곡들을 제가 몇 번 연주를 해봤어요. 네. 그래요. 재밌어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지금 제가 졸업했지만 제가 다녔던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지금 챔베르 곡을 지금 연습 중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보러 가려고. 그렇구나. 좋습니다. 챔베르 가겠습니다. 자, 네. 슈트라우스 2세 이세? vs 샤르르. 저는 개인적으로 슈트라우스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네. 슈트라우스의 곡을 연주했었어요. 네. 박쥐라는 오페라도 연주를 했었고 네. 재밌는 곡들이 많아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약간 대중피 짧고 재밌는 곡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던 소품을 만나. 그렇죠. 약간 뭐랄까 제가 알고 있는 슈트라우스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슈트라우스가 몇 명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가족이었어. 저도 헷갈려가지고. 지금 좀 헷갈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슈트라우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냥꾼 왈츠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총을 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네. 쏘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정말 재미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앞서가셨네. 그렇죠. 네. 정말 앞서가는 작가가 좀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슈트라우스로 가겠습니다. 네. 와, 이거 재밌네요. 파가니니와 네. 몬테베르디. 몬테베르디랑 파가니니요. 네. 전 파가니니 남았어요. 저도 파가니니입니다. 왜 진짜 악마에게 영판 바이올리니스트로 부르겠습니까? 기교도 말이 안 되고 음악도 말이 안 되고 몬테베르디도 정말 좋은 곡들이 정말 많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테크니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하기도 하니까요. 특히 저는 파가니 5번을 좋아합니다. 바이올린 곡인데 좋습니다. 파가니니. 네. 사실 파가니니가 재밌는 게 다른 악기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잘죠. 네. 사실 프란치 리스트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자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는지. 진짜 네. 그때 인플루언서였어요. 진짜. 네, 그니까요. 네. 잘생겼다고 지금 태어났으면 진짜 100만 그냥 찍었어요. 그니까요. 근데 마침 또 재밌는 게 네. 슈베르트와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와! 슈베르트와 리스트 나왔습니다. 저 슈베르트 했습니다. 오케이, 슈베르트. 네, 왜냐면 리스트는 이제 피아니스트로 유명하잖아요. 네. 피아노 곡이 정말 많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푸치니와 림스키 코르샤토.
전 코러스 갖고 가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세레나데라는 곡을 너무 인상 깊게 들었고 아, 너무 잘하는 곡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관악 솔로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세레나데 같은 곡들은 특히나 바이올린 솔로가 너무 변태 같아요. 지금 제가 변태 같긴 한데 저는 좀 린스키 선생님. 사실 림스키 선생님도 관현악 오케스트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정말 가히 천재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네. 솔직히 지금 시대에서 재즈 하시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네, 정말로. 너무 코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하고. 진짜 네. 너무 많은 걸 네. 한국에 담아줬던. 맞아요. 아이디어도 너무 풍부했고, 그렇죠? 정말 훌륭하셨다. 또 슈트라우스 또 나왔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리하르트요? 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드비시. 전 드비시 않았습니다. 왜냐면 드비시 특유의 네. 그 코드 진행이 너무 잘해요. 저도요. 솔직히 전 드비시가 모던 재즈를 많이 대신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재즈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즈 피아니스트들이나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뭐 여러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 보이싱에 그 초안을 제시하는 작곡가가 2명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드비시하고 라벨. 인정합니다. 네. 정말로. 네. 나 너무 훌륭한 작곡가들이고. 사실 이게 이미 음악적으로 다 분석이 된 게 맞아요. 듀크 앨링턴 같은 경우도 네네. 대놓고 라벨 그리고 드비시의 영향을 너무 계속 보이잖아요. 네. 정말 현대 음악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두 분. 맞아요. 사실 국내에서도 많이들 좋아하는 그레반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분이 쓰시는 보이싱이나 화성 어법이 다 드비시 라벨의 인상주의의 영향을 깊게 받았던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 특히 드비시 바다라는 곡이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진짜 좋게. 자, 이제 빨리빨리 시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젬베르크와 스트라우스 1세. 스트라우스 1세 1번. 이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스트라우스 2세와 슈베르트. 스트라우스 2세인가요? 슈베르트인가요? 저는 대조픽이냐 약간 예술픽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슈베르트이신 것 같아요. 슈베르트. 네. 슈베르트 8중주 그걸 정말 좋아해요. 약간 그 바이올린하고 뭐 비올라, 첼로, 베이스하고 그다음에 호른, 가슴, 클라리넷 이렇게 8중주가 있어요. 그 곡 정말 사랑합니다. 그것도 꼭 들어보세요. 그럼 들어봐야 되는 게 많네요. 자, 림스키 선생님하고 슈팽. 제가 봤을 때 슈팽인데. 이거 좀 어렵다. 저는 그래도 슈팽 가겠습니다. 오케이. 세라사데라는 곡을 정말 좋아하지만 네. 전 슈팽이 녹턴. 녹턴은 제가 이게 비견할 만한 작품이 잘 없습니다. 녹턴을 바순으로 연주하신 분 계셨나요?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영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다른 곡을 해서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무조건. 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불러주세요. 다음 파가니니와 벨린이 나왔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좋아요. 벨린이 이렇게 막 잘 아는 편 아닌데. 이것도 쉽네요. 말로와 도로디 나왔는데 말로 말로죠. 네. 말로 선생님. 네. 자, 프로코피에프와 비제 나왔습니다. 이번 대중비로 가겠습니다. 저는 프로코피보다는 네, 비제. 알겠습니다. 근본 대중비. 베르디아 브루크너 나왔습니다. 베르디. 근본이긴 한데. 왜냐면 제가 브루크너 심포니를 놓지를 못해요. 이거 진짜 결정하기 진짜 힘드네요. 자, 3, 2, 1. 베르디로 갔어. 오케이, 베르디. 자, 이제 4강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비제와 슈베르트. 오케이, 슈베르트. 네. 자, 이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드비시와 말로. 저 말로 1번, 2번. 제 최애곡 중 대부분 차지하는 게 말로. 그래요?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9번. 다 너무 좋아요. 8번 있어요. 베르디아 쇼팽. 제 쇼팽을 갔어요. 슈트라우스 1세와 파가니니. 파가니니겠죠? 아니요. 저는 슈트라우스예요. 슈트라우스 1세 곡이 진짜 알펜 심포니, 브라비시모. 저는 근본 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거의 슈트라우스 말라요. 슈베르트와 말라요. 슈베르트 말라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너무 좋았을 건데. 어렵습니다. 저 그래도 말로 가겠습니다. 말로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슈베르트 꺾었습니다. 말로가. 네. 자, 슈트라우스 1세와 슈팽 나왔습니다. 슈트라우스. 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슈트라우스 1세와 말로입니다. 우와. 어떡하냐. 자, 3. 그래도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못 이기지 않을까. 최종 우승자는 말로 스승입니다. 말로 이번 부활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말로 이번은 지금 바로 들으시러 가셔야겠는데요. 그거는 아무 말도 하지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세요. 와. 질문만 해가면서 어떡하죠? 질문이 아주 많았는데 클래식 연주자 출신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음악들이 있어요. 재즈랑 퓨전이랑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연관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저 많이 것들이 동떨어져 있죠. 네. 각자만의 신이 있고.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재즈, 퓨전 그리고 SNS에서 네.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엄청 다채롭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클래식 외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영감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으신지? 영감을 받는다. 네. 라고 치면요. 영감을 받는 거는 솔직히 존 콜트레인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존 콜트레인이요? 콜트레인 선생님의 와. 그 코드 진행과 그 솔로잉은 그것도 거의 전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저는 오.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네. 요즘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네. 코리오 아, 고려. 코리오이라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나 뭐 어쌔신 같은 그런 것도 정말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Just a Minute이라고 아, 네네. 그 약칭으로 JAM이라고 있는데 그 곡을 정말 좋아해요. 오. 딱 그 쫀득한 그 맛이 있어요. 와, 또 말할 게 너무 많다. 지금 사실 호리영 선생님 곡 중에 하나를 네. 커버를 타셔서 이제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네.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네.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아, 진짜 인스타 여기다 지금 떼어놓을 테니까. 코리오 선생님이 이제 어쌔신을 앞부분만 조금 잘라서 네. 커버를 이제 했어요. 그 뒤에까지 다 카피를 해놨는데, 그 색소폰 솔로잉은 저는, 바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손가락도 너무 어렵고, 그렇구나. 바소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네요. 근데 호리영 선생님도 얼마 전에 또 한국에 오셨어요. 그니까요. 조금 더 긴밀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뭔가 한 번은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기회일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호리영 선생님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 Anytime. Please contact me. Please. I love you.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어떤 음악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음악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그게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먼저 부정적인 영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클래식 연주자니까 원래는 예전에 이제 클래식 말고 이제 다른 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클래식 연습할 시간을 조금 약간 잡아먹히나라는 것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제 본업이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 될 예정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제 욕심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네. 약간 그게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단점으로 보면은. 근데 장점은 그냥 행복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지금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재즈도 그렇고, 펑키한 거나, 최근에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실은 제 주위에 노래를 좀 하나씩 있어요. 그래요? 네, 원래는 이제 뭐 다른 그냥 악기를 하나씩 있는데, 취미로 노래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끔 제가 폴킴 선생님의 뭐 초록빛 같은 경우도 바순이도 하고, 바소로 들어. 뭐 그런 걸 조금 불러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발라드라는 장르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행복하고 굳이 클래식에만 잡혀있지 않은 그런 음악 생활을 하고 싶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시네. 네. 무엇도 저를 그것도 가슴자를 먹을 수 없다. 난 제 쪼들로 살고. 그럼 음악 인플루언서로서 주변 연주자들이나 이제 예술계 동료들, 네. 이제 관객들이나 팬들의 그런 시선이 있을 텐데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클래식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조금 들은 게 있긴 한데 네. 뭐 안 좋은 말도 들렸고요. 뭐 클래식 하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음악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말도 들어보고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소수고 거의 대다수가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전에 어떤 거를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되게 창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바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바순의 어떤 가능성을 극한으로 끌어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바순자님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바순의 그런 3옥타브의 레인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커버해보겠다. 그게 지금 결정화된 게 이게 아닌가.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계도 옛날에 비하면 더 플렉시블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클래식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재즈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었어요. 선생님 앞에서. 그건 거의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변절자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 클래식 하다 갑자기 재즈를 한다고?
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도 많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처음에 시도했을 때도 욕 많이 먹었어요. 저희 선생님도 뭐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편도 아니었고, 저 부모님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않고. 네, 저는 그냥 그 무엇도 저를 막수 없어요. 와. 근데 그런 시도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그거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그냥 네. 재밌는 거 커버하기, 그냥 제 취미, 그냥 말 그대로 취미였어요. 네. 그냥 순수하게 재즈 좋아하고 다른 장르도 좋아하고 그거를 과순을 했을 뿐이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했을 뿐인데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상황이 많이 생겼죠.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컨텐츠를 만들 때 본인의 영상의 주제나 네. 아이디어를 정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재밌어야 돼요. 아, 그냥 제가 보기에 재밌어야 돼요. 뭐 다른 사람의 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면 돼요. 오. 그래서 뭔가 이거 커버하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생각을 해왔는데도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 좀 버려요. 제 콜리아 선생님의 곡을 이제 그거는 이제 대중픽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요? 네, 이미 다 찍어놨고. 오.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보여줬던데 그 제이코 콜리어의 물리버라고. 물리 너무 좋죠. 네, 그거를 이미 다 해놨습니다. 네, 와, 이제 가수 누구요? 네 이제 편집만 해서 올리기만 하면 돼요. 진짜 재밌다. 제이콥 버전의 눈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정말 그 코드 자체도 그 음악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버전이 네. 다양한 그 제이콥 콜리어의 주변 뮤지션들이 참여를 해서 맞아요. 오프닝에 막 이렇게 한 명씩 다 나오잖아요. 네. 와, 근데 그 사운드를 가수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따져. 와, 기대하세요. 기대하시죠, 여러분. 와, 그렇구나. 그럼 바순자의 기준은 본인이 즐거운 게 1순위라. 네, 제가 재밌어요. 그렇군요. 윈터 마샬리스가 이번에 한국 와서 그런 거 아시죠? 네. 근데 윈터 마샬리스도 사실 그거 영상 유명하잖아요. 첫 번째 청자는 네. 나다. 맞아요. 네. 컨텐츠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바순자 1순위로 생각해요. 그렇구나. 제가 재밌어요. 그러면은 그 컨텐츠에서 재즈 솔로를 계속 시도를 하시고 네. 좀 더 뭔가 어려운 편곡 같은 것도 시도하고 계신데 네. 재즈에 어떠한 점에서 이게 흥미를 느끼시는지. 클래식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틀려도 틀린 게 아닌 그런 게 좀 많아요. 재즈는. 거신이라는 작곡가가 그 랩소디 블루를 작곡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거신이라는 작곡가 자체가 이제 재즈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틀려도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장르의 곡들, 지금 재즈 피아니스트 분들 같은 거 보면은 아니 저렇게 음이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틀린 음이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린 음인데 틀린 음이 아니에요. 틀리게 아니에요. 잘못된 코드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저리긴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느껴지는 그 자유로움 자체가 저에게서 너무 매력적인 장르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그 재즈 솔로를 할 때는 클래식처럼 막 적혀져 있는 무조건 이 음을 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무 음을 불어도 되잖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재즈 릭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참조를 해도 되고 완전히 열려있죠. 완전 열려있죠.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큰 매력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재즈를 너무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 진짜 너무 변태 같은 장르가 아닌가 생기도 하고. 맞아요. 느린 재즈 곡들도 특히나 마일드 발렌타인은 곡이 얼마나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얼마나 변태 같고. 그렇죠. 진짜 어떻게 그런 곡을 썼는지. 네. 어떻게 그렇게 느린데 너무 서정적이고 되게 자유롭고 어떤 음을 불러도 괜찮고 재즈라는 장르가 너무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장르를 생각해요. 클래식과는 다른 매력을 생각해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바순으로 그러면 그런 클래식 외적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뭔가 도전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럼 악기의 한계점이나 어떤 연주적인 측면에서 네. 뭔가 도전을 새로 해야 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은요. 가장 큰 거는 이제 핑거링이죠. 피거링. 네. 이제 색소폰 연주자들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색소폰 선생님인 이삼수 형님께서 너무 죄송하지만 사무소한테 연락해야겠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느껴본 바로 둘 다 불어본 사람으로서 색소폰이라는 악기보다 바순이라는 악기의 핑거링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그 애초에 색소폰을 불었을 때 옥타브를 불리면 이 음색 하나를 옥타브를 이렇게 하는 바순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바순이라는 악기는 애초에 엄지 키가 9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마다 다 이걸 누르는 게 달라요. 그렇구나. 네. 빡세네. 네.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거는
이게 그냥 미예요. 딱 이렇게 누르는 게 미거든. 이 옥탑을 위로 누르려면은 엄지를 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전체 푸시 이렇게. 이게 위. 약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누르는 게 이게 딱 그 미예요. 네. 이것도 미고, 어, 이것도 미고, 이것도 미예요. 되게 특이하네. 약간 기타 같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네. 악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다루기도 어렵고 이거를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악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내 색소폰 솔로 같은 거를 카피를 할 때는 너무 어렵죠. 네, 진짜 손가락이 너무 어려워요. 와. 그래도 좋아하니까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핑거링이 막히지만 항상 뚜르르 들어가죠.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하는 시도를 하면서 남들이 잘 모르는 테크닉까지 얻게 된 거죠. 그쵸? 그거 바순으로 재즈 많이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재즈 바스 핑거링에 대한 클리닉 한번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네. 아직까지는 너무 낮은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재즈에 있어서도 저는 그냥 거의 그냥 발가락만 담고 수준이고 애초에 제가 재즈 솔로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카피를 조금 했을 뿐이지 그냥 그렇게 막 라이브로 막 이렇게 재즈 솔로를 할 수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문제는 저보다 윗세대 미국의 재즈 가수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뭐랄까 그 노어 밴드 아시죠? 네, 노아 알죠. 네, 노어 밴드랑 비슷한 장르를 많이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네. 그런 곡을 들으면서 이런 재즈 가수는 있구나 싶어가지고 약간 비슷하게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대신에 조금 다른 결로 제가 좀 가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본받은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변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네. 훨씬 더 발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폴트레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폴트레인 소로는 그 누구도 따라주네요. 폴트레인 소로 뭐 안 봐도 뭐 하셨겠지. 뭐. 물론 자이언트 스텝 다 외웠습니다. 네. 스케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가수로 간단한 거 뭐 네. 짧게 뭐 연주 하나 보여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네. 가수는 한번 스케일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음역대 좀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좀 생각보다 좀 넓어요. 와,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소론. 그래서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럼 약간 좀 서정적인 패시지나 이런 거 한번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부드러운 거. 네. 네, 뭐 이 정도. 와, 오, 대단합니다. 말소리 발렌타인. 와, 마이포이 발레테. 와, 너무 좋네요, 소리가. 뭐라 그럴까, 정취가 있으면서도 뭔가 그 가수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번에 코리언 커버하셨다 했잖아요. 네네네. 짧게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짧게 진짜. 그거 체지가 좀 돼가지고. 네. 스포이 길게 하는데.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면서 네. 해외 아티스트들이 샤라웃 한다든지 그런 일도 좀 생겼었잖아요. 어떤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샤라웃 받으시고 아티스트들이 이제 바순자 연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제 선대 위에 재즈 바전하시는 선생님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 하고 싶은 걸 해라.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첸 레이첸이라고 바이올리니스트이신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와. 네, 그래서 제 콘텐츠에 되게 관심이 많다. 나중에 그런 영상 하나 만들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연락을 와요. 지금 뭐 정확하게 밝히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너무 걸려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또 올릴 거고요. 그 정도? 앞으로 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국 컬리 왜 제국 컬리 I'm a big fan.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요. 네. 해외 유학을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지가 좀 됐는데 네. 이번에 미국 LA 소재 콜본스쿨 콘서바토리 맞나요? 그쵸. 네. 인스타에서 합격 소식 접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축하드리고 콜본스쿨이 사실 어떤 곳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신지. 좀 예시를 드리자면 동부에는 줄리어드, 커티스, 실용어로 따지자면은 거기 무슨 뭐죠? 뉴스쿨?
뉴스쿨이나 아니면은 멘트는. 맨해튼이나 그런데 약간 그런 그런 노래인데 노래인데요? 네. 이제 서구로 따지면은 뭐 USC라는 군대도 있고요. 뭐 쿨번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데도 있고요. 약간 뭐 줄리어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너무 굉장한 데 들어가셨네요. 거기로 유학을 결정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많은 장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클래식, 그러니까 정통 클래식을 배우려면 뭐 유럽 쪽이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클래식도 배우고 다른 장르도 배우고 싶어서 재즈라는 장르도 너무 하고 싶고 심지어 거기 수업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싶어서 오히려 미국을 더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너무 잘 맞겠다.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또 봤어요. 콜버스쿨이 이제 뭐 예일대나 커티스 음악원처럼 국제 학생들에게도 뭐 학비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콜번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까지 뭐 무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일본은 사실이고요. 일본은 사실이 아닌데 그렇구나. 네. 전액 장학금은 맞습니다. 네. 네, 전액 장학금 너무- 하고요. 네. 너무 좋겠네요. 전액 장학금하고 네. 기숙사도 무료고요. 와. 식비도 따로 주고요. 와. 네, 그거에 쓸 돈도 따로 주고요. 네, 물론 건강보험료는 제가 따로 먼저 내야 됩니다. 그거는 네, 미국 건강보험료는 지금 비싸지만 제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그냥 무료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좋은 마음이 되셨네요. 너무 감사한 기회를 주셨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미 착실하게 커리어를 잘 쌓아오고 있으셨고 네. 그러셨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해외 유학을 결정하시게 된 어떤 이유나 네. 해외 유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명확한 부분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해요. 말 그대로 이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많긴 하지만 솔직히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으면 해외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국내에서 하는 거는 조금만 한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애초에 재즈 거의 본고장이 미국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자주 까먹는 건데 조성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서구 문물이잖아요. 그쵸. 네, 특히 이제 1900한 60년대 이후에 뭐 거의 팝 뮤직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 사실상 거의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그렇죠, 전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국악 제대로 하고 싶으면 한국에 와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본토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맞다고 보고 나중에 독일도 가려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뭐 아카데미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독일 얘기 나왔으니까 네. 가끔 저한테 독일어로 막 이렇게 이상한 막 드립을 막 치고 와요. 뭐라고 해야 돼? 뭐? 부텐탑? 막 이런 거. 부텐탑.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네. 독일에 어떤 갔다 온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독일가 약간 미국과는 다르게 네. 독일의 정서가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약간 진짜 정통 클래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진짜 음악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솔직히 유럽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클래식 자체가 완전 본고장이니까 진짜 근본을 배우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근본을 배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독일을 등에 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 아메리카 드림으로 갑시다. 아메리카 드림. Yeah, United States. I love it. 근데 요즘은 이제 영미권도 교류가 엄청 활발해서 맞아요. 이제는 뭐 그냥 모든 나라가 연결된 느낌이었죠. 서구는 거의 약간 유럽이랑 미국은 약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네. 앞으로 이제 바순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바순 연주자이자 아티스트로서 어떠한 연주와 예술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본인의 세계관 같은 게 있으신지.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저는 제 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모든 음악 장르를 다 연주해보고 싶다는 와, 제 목표예요. 원대한 꿈이네요. 네, 그게 아프리카 음악이든 브라질 음악, 뭐 일본 음악, 중국 음악, 뭐 어떻게 독일, 프랑스, 미국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악 장르를 다 해보고 싶어요. 와. 그만큼 음악을 너무 좋아. 그리고 물론 궁극적인 직장은 이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게 저는 제일 저에게 있어서 베스트인 선택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솔로 생활도 해보고는 싶어요. 약간 다른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스타일의 음악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클래식을 연주하지만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음악도 있잖아요. 낮에는 카페를 하는데 밤에는 술집을 가요. 그런 느낌의 연주를 하고 싶어요. 일본은 클래식 연주를 하고
2부를 뭐 재즈를 연주 안 하다 그렇게도 시도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카네기홀에서 만났다가 밤에 지나가다가 스몰즈 클럽 들어가는 가수자 이런 거 아닌가? 아, 약간 음식으로 따지면 약간 김피탄. 아, 김치 피자 정식 같은 거. 와 재밌다. 기대할게요 진짜. 한 대 먹으면 또 맛있는 아, 그런 느낌의 음악 가사를 싶다 이거죠.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뭔가 자유롭게 하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말이라고 하면은 네. 제발 하고 싶은 건 하세요. 아.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하고 싶은 걸로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걸로 사세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해도 그걸 취미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제 주변 애들도 뭐 공대 출신이지만 취미로 악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클래식 악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재즈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악기를 하지만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이 계시고 진짜 여러 가지 사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그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철학적인 답변이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네. 있어요. 네. 제 눈앞에 있는 목표 말고도 멀리 있는 목표까지 보면은 정말 끝에 있는 목표까지 보면은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속속들이 많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고 싶어 해요. 이걸 하고 싶어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해보면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다 하고 사세요. 알바를 안 하면 네. 왜냐면 저는 애초에 분위기 용돈을 받지도 않고 오,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악기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제가 냈거든요. 와, 그래서 맥도날드 알바도 했었고 오, 드라이브 스루도 하셨나요? 그럼요. 와, 바순자 드라이브 스루 했었다. 4년 전에 했었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네, 이제 맥도날드로 돈을 조금 벌었었고 아 대단하시네. 그걸로 제가 사고 싶은 장비를 샀었어요. 그걸로 뭐 마이크를 산다든지 그걸로 뭐 다행히 뭐 집은 제가 이제 친정집이 서울에 있어서 거기 살면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지출 많이 안 했던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제 돈으로 했죠. 아 대단합니다 정말. 사실 바순자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20몇 살이죠? 한국 나이로는 25살이고 네. 네, 그냥 인터내셔널 에이지가 나서면은 지금 23이라고 있어요. 와, 근데 벌써 그렇게 성숙하게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저는 그러면은 네. 진짜 이거 찐막 음악을 정말 진지하게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꿈으로서 이렇게 가져가려는 그런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배들도 그렇고 제 선배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콩쿠르 같은 거나 뭐 입시나 오디션 같은 걸 보면은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한심했죠. 제 자신 나 이것도 못하나 도전조차 못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면은 모두 다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그게 너무 높은 자리여도 기회만 된다면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어요. 제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쭉쭉 해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긴 하고 후배 여러분들, 바순자와 함께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끝까지 다 왔는데 소감 어떠셨나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근데 늘 저는 입을 닫고 살고 있었죠. 영상 올리는 것도 거의 말 없이 올리는 연주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거의 1인치 말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아니, 너무 참고 사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네.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유학 다녀오시니까 네. 유학 가서도 건강하게 잘 하시고 네. 본인이 원하시는 거 잘 하셨으면 좋겠고 유학 다녀와서 또 달라진 더 성숙해지고 더 확장된 모습 그때도 한번 또 인터뷰 할 수 있으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재즈 실력 좀 높여서 오겠습니다. 스몰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 돌발 질문인데 네네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음식이요? 네. 저는 무조건 피자. 포테이토 피자를 제일 좋아하지 않고. 그럼 제일 싫어하는 피자는 또 있나요? 솔직히 하와이안 피자는 저는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